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기획안은 저희 이번에 사회적 기업 신청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낸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육 컨텐츠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할 것인지 기획을 짜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를 통해서 자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지혜 같은 것들을 여기 온라인상에다 남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공유를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교육자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열정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 이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수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맞춘 거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도 비록 가난하지만 공부는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이렇게 컨셉을 잡아봤고요. 이제 컨텐츠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 첫 번째 이제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리서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처음에 온라인으로 교육이 옮겨가게 된 게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옮겨간 거래요. 그래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어느 정도 명분을 갖고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오프라인보단 저렴할 테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옮겨간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다 온라인 수강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인기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강좌를 오프라인에서 했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인기 그런 강사들만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엄청 큰 그런 업체,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만 거의 독점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친구들이 부담하기에는 또 많이 비싸지게 돼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여러 개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수혜 계층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의 초점을 만약에 맞췄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그래도 이제 청년 실업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잘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예전 같았으면 좋은 대학교만 나오면 거의 그냥 좋은 회사나 이런 대기업 취직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가도 어학이나 자격증이나 각종 여러 가지 스펙들을 내가 쌓지 않으면은 못하게 되잖아요. 취업을 좋은 회사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제 대학 교육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학비는 굉장히 비싼데, 만약 내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질적인 거 많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대학 교육 이후의 교육의 부재가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앞으로 정말 급변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10년 전, 20년 전 출판된 책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교육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스터디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타겟을 이제 대학 교육에서 많이 한계를 느끼고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개발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질적으로 저하된 대학 교육을 보완을 해서 그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그런 교육 서비스가 필요로 하다 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잡아봤고, 두 번째 보면은 지금 실업률 추이가 지금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취업자 수도 지금 마이너스 19만 9천, 지금 2009년 1월 작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급증한 청년층 재학생 수, 이것도 이제 애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학교라도 다니자 해가지고 학교를 어떤 숙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취직이 될 때까지 학교를 그냥 계속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4년제 평균 재학 기간이 옛날 97년 같았을 때는 5년 4개월, 그러니까 휴학한 기간이랑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5년 4개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사이에 거의 저렇게 1년 정도가 늘어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취업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계속 남아있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학교를 연장시키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차라리 학교라도 어떻게 옮겨볼까 해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편입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대학 교육이 조금 많이 이제 저하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자기계발 열풍에 샐러던트 산업이 후끈하다. 이거는 이제 그 직장인들 중에서 샐러던트는 이제 샐러리맨 플러스 스튜던트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회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보니까 첫 직장이 나의 그 앞으로 쭉 갈 직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장인이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회사를 첫 회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옮겨갈 거고 이게 마지막 평생 내가 있을 회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커져가고 있대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어떤 회사에서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쭉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없고, 이직률 같은 게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280, 얼마지 저게? 288만 7천 원이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큼은 1년에 돈을 저렇게까지 많이 쓴대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지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2004년에 비해서 83만 원이나 증가를 한 거래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이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 이게 학원 다니거나 하는 그런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통해서 독학하는 경우가 49%가 된대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 이제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33.5%. 이렇게 이제 샐러리맨들도 굉장히 자기 개발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자기 개발 투자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 독서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인 84%가 올해는 자기 개발 비용을 더 늘리겠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커리어에서 그걸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96.4%가 자기 개발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비교된 거를 보면 2004년하고 2006년만 비교로 된 걸 봐도 돈을 이제 더 많이 쓰는 여기 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더 많이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뭐 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교육 컨텐츠랑 이제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수요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내용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교육 컨텐츠 제작을 원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식형 오픈마켓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직접 강의를 해서 그 우리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오픈마켓을 우리는 형성을 할 거고, 그다음 교육 컨텐츠 제작 및 교류를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나 예술가 중에서 취약계층 우선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여 사회에 기여를 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 될 경우에 그 굉장히 자기 지식은 굉장히 많고 한데 이거를 어떤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많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제 취업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사회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사회에 기여를 또 할 수가 있죠. 되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을 할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평생 학습의 기회를 또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